잘 안 들여다보고요. 달력을 안 들여다보니까 명절이 이즈음이라는 걸 알고는 있었는데요. 정확히 우리 수업과 관련해 가지고 명절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생각지 않다가 지난주 수업 끝나고 집에 가서 달력을 이렇게 보니까 아, 오늘 수업을 뛰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의견을 한번 나눠봤어야 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달력을 보니까 내일부터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데 그러면은 오늘 또 우리 선생님들 의견이 다수가 수업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으면은 건너뛰었을 텐데 제가 그걸 미처 헤아리지 못했어요.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되는데 저는 뭐 수업을 해서 얼굴 뵈니까요 반갑고 뭐 그러긴 한데 우리 선생님들은 좀 어려운 그림 오셨네요. 더더군다나 날씨가 춥고 그런데 자 이왕 이렇게 나오셨으니까요 집중해서 수업에 임해 주시고 저도 집중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진행해야 되는데 43쪽에 마늘 네. 자, 43쪽에 말 넣었죠. 자, 인사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허리가 잘 안 구부러져요. 네,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자, 오늘은 학습 목표가요. 269번째인 마늘 따자요. 칠판이 바뀐 것 같은데? 안 바뀌었나요? 예, 안 바뀌었어요. 이상하네. 마늘 따자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주 쓰이는 글자죠? 뭐 다수결의 원칙이라든지요, 대다수라든지, 뭐 그때 쓰이는 글자인데 이 뜻 많다예요. 많다는 옛날에는 만화가에서 나온 말이 국어사전 최대로 한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근데 이 만화가를 놓고요 일부 언어학자들이요 어원학자들이 만자가 철만자를 해서 나온 말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딘가에 가득 채울 만큼 무언가 많다 이거죠. 네. 그럼 어딘가에 가득 채울 만큼 이게 철만자예요. 가득 채울 만큼 무언가 많다는 얘기인데 그 무언가는 뭐이냐 이거예요. 무언가. 자, 뭐이냐인데 오늘날은 정보화 사회 아니에요? 문명이 발달된 정보화 사회인 오늘날에는 가장 차게끔 많았으면 좋을 것 같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많으면 많을수록 뭐 다다익선을 뜻은 가짜인데요. 다다익선은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다 이거죠. 이 좋다는 뜻이에요. 그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뭐냐 이게 오늘날이야 뭐 뭐요? 그렇죠 돈. 저도 돈 얘기하려고 했어요. 또는 뭐요? 금. 또는 뭐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겠죠. 뭐 주식 뭐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게. 또는 죽음을 앞둔 사람 같은 경우는 시간 뭐 이런 것들이겠죠. 자 그런데 한자가 갑골문이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의 문자인데 그 당시가 농경시대가 막 시작된 때라고 했잖아요. 농사는 물론 신세기 때부터 시작됐지만은 농경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데인데 그 농경시대에 많았으면 좋겠다는 좋은 것은 뭐냐 이거예요. 먹을 거? 그렇죠. 먹을 거 있을 게 없어요. 이 시대만 하더라도 삶이 먹을 걸 해결하는 것이 삶에서 가장 궁극적인 목표이거든요.
이 농경 시대 사람들한테는 먹을 것일 수밖에 없어요. 먹을 것을 취해서 우리가 거기서 뭐 단백질 같은 걸 취하는데 식물성 단백질이고 곡물성 단백질인데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이 더 기울 수밖에 없어요. 예, 동물성 단백질이 될 수밖에 되는 것이요. 그 동물성 단백질은 곧 고기죠, 고기. 정답이 나왔잖니? 옛날 사람들이요, 농경 시대에 살았던 옛날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뭐냐면은 고기요, 고기. 그래서 이게 마늘 따자가 고기를 갖다 피우는 글자인데 설문의자에서는 우리 책에 설문의자 기록이 남아있죠. 전역석이 서로 연달아 겹친 거이다 그렇게 했어요. 전역석자. 이걸 전역석자로 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날일자에 대해서 설명했거든. 날일자가 겹쳐지면 거듭합자다 이렇게요. 이렇게 쓰다가 오늘날은 이렇게 쓰고 있죠. 이렇게요. 이렇게 쓰고 있는데 날일자가 많은 것이 날일자가 겹쳐지면 거듭hab자다 이렇게 풀이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전역석자가 아니고요. 이 날일자를 들어서 얘기한 거 보면은 이게 전역석자로 본 건데 전역석자가 아니죠. 전역석자의 각골문 형태는 이렇게 그냥 초식달 형태예요. 초식달 형태. 거기다 그 형태가 토대로 오면서 좀 더 구부러진 형태가 돼가지고 오늘날의 글자로 정의가 된 게 전역석자인데 이 전역석자의 각골문 형태와 달리 마늘따자는 옛날에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는데 바로 이렇게 하나만 표현된 요 글자예요. 요 형태예요. 요 형태. 바로 이렇게 표현된 이 형태는 토대로 오면서 선이 하나 더 추가되고 거기서 유리한 형태로 바뀌면서 다시 정의가 된 글자가 고기육자인데요. 고기육자의 각본문 형태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전역석자에 있다면 마늘따자의 요 글자가 전역석자에 있다면은 각골문에 마늘따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사실은. 근데 이렇게 안 표현되고 이렇게 표현됐다. 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인데 이거 고깃덩어리를 갖다 표현한 거예요. 이거 고깃덩어리. 그거 하나만 나타낸 글자가 요 글자인데 그 글자가 나중에 정리가 돼서 고기육자가 되거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걸 전역석자, 설문의자 개념을 쫓아가지고요. 다리 뜨는 전역이 있고 또 다리 뜨는 전역이 있어가지고 전역이 많다 이렇게 설명한 사람들이 예번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다행이에요. 고기가 겹쳐져 있는 거에서 마늘 따다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이죠. 대부분인데 이 마늘 따자가 고기 형태에서 드러났다는 걸 나타내는 글자가 여기도 보면요. 요 글자요. 요 글자가 토대에 이렇게도 표현돼요. 이렇게요. 이렇게도 표현이 되는데 한자에서는 이렇게 덮을명자하고 뒷면자가 서로 교환이 잘 돼요. 예컨대요. 예컨대 원통할 원자 토끼철 원통할 자 이렇게도 쓰고 또는 이렇게도 쓰거든요. 또는 백길사자 백길사자도 이렇게 덮을명자를 쓰기도 하고 진면자를 붙여서 이렇게도 쓰기도 하고 또는 서여신 분들이요. 서여신 분들이 버금 부자 부자예요. 부유할 부자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써요. 이렇게 서여신 분들이 부자 부자를 이렇게 쓰신 분들이 해보면 돼요. 이렇게요. 덮을명자로 이제 서로 교환이 돼. 특히 부유할 부자 부자 부자를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쓰신 분들이만 있다고 했는데 이게 점이 하나가 없잖아요. 지금 여기 점이 있는데 이게 점이 없잖아요. 지금 부하고 기하게 되는 것이 끝이 없다는 말이 무정이에요. 부기무정. 부기무정.
소유하고 기하게 되는 것이 정상이요. 정수리 정상. 맨 위에죠. 끝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끝이 없게끔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요걸 없애줘야겠죠. 요것을 없애줘야겠죠. 이렇게 붙자에 요걸 없애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야 무정이 실현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쓰는 글자를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부자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점이 없으면 글자 잘못 썼네 그렇게 얘기한다고. 서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여기 요 글자하고 요 글자도 서로 바꿔 쓰이는데 이제 오늘날은 주로 이제 이쪽 걸 쓰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요 글자의 고문자는 이렇게 표현됐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에 보면은 요 형태가 이 지금 이 마늘자의 고문자 형태하고 같은 형태 이게. 이 글자가 원래는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러다 후대로 오면서 어떻게 돼요? 이게 고기육자였으니까요. 이 글자가 나중에 조금 전에도 이게 지워졌지만요. 이 글자 하나가 나중에 고기육자가 된다고 했잖아요. 이 고기육자가 되기 전에 이런 형태로 쓰게 되는데 그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고 그것이 다시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되는데 거기서 이것이 진면자처럼 바뀌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형태 중에 하나가 생략됐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남은 하나가 이렇게 씌어져서 오늘날 어떻게 오셨어요? 네. 여기 그 관계자인데요. 네. 네. 뒤에 저희 짐이 있어서 뒤로 들어가서 좀 짐 좀 예. 될까요?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관계자인지 어떻게 저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거기서 뒤로 온다 보니까 그 사람 수 없지. 우리가 열어놓은 상태에서 줄 수가 없죠. 관계자인지 확인. 그러니까 그 뒤로 오면은 그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확인을 받고 오세요. 아니 저기 관계자분 아시세요? 네네네. 왜냐면 또 괜히 눈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자 그래서 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쓰이는 글자인데 여기에 마땅할 글자가요. 마땅할 글자가 마늘 따다가 원래 쓰여졌던 글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마땅할 글자하고 지금 요 글자하고 요 글자는 서로 관련이 있는 글자예요. 마땅할 글자 관련이 있는데 이 관련이 있음을 알게 해주는 글자가 요 글자가 있어 마늘 따자가 다른 글자가 없었을 때에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도 음역하려는데요. 요게 우리가 알다시피 차 다자가 다로도 쓰이고 차로도 쓰이고 그러죠. 다방에 가가지고 쌍화차를 마신다 이거죠. 자 그리고 다하고 차가 음이 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게 다가 차가 아니고 이게 치요 치. 이게 치요 치. 이게 사람이 사치하다고 해서 사치할 치자죠. 사치할 치자고 치, 지, 시 이렇게 되는데 이로 될 수도 있어. 이 과실이 과일이 되는 것처럼요. 요거 이죠. 네. 볕단을 갖다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옮길 이자인데 자 이가 음까지 온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음의 변화가 커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음까지 온 거예요. 이게 다가 치가 되고 치가 이가 되고 이가 의가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게 음에도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기 때문에 음도 관련이 있는데 음의 변화가 커서 서로 관련이 없을 듯 보이지만 사실은 이 마땅한 어자의 본문자에도 마늘 자자가 들어가 있고 마늘 자자와 같은 데서 나온 글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서로 관련이 있다는 걸.
자, 마늘답자와 관련된 설명이요. 마늘답자는 전역석자가 두 개 쓰여 있지만 전역석자가 아니고 그것의 형태일 뿐이고 그것은 고기자의 고무자와 관련이 되는데 결국 고기가 겹쳐져 있는 형태로 표현해서 중첩되어 있는 모양으로 표현해서 고기가 많은 것을 갖다 나타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다라는 추상적인 뜻을 나타내서 옛날 사람들이 뭘 가지고 많다라는 것을 나타낼지 고민을 했는데 사람한테 먹는 것이 하늘이니까 예, 백성들한테는 민식 미천. 민의식 먹는 것이 하늘이라고 했죠. 민의식 먹는 것이 곧 하늘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 먹는 것 가운데 고기로서 마늘답자를 나타냈다고 알고 계시면 된다 이거죠. 자, 이렇게 해요. 이렇게 마늘답자에 대한 설명은요, 이 정도로만 하고요. 요게 저 차로 쓰이는 글자가 요 글자가 또 차자가 이 글자가 차의 음아니요, 그러니까 그렇죠? 중차대하다 할 때 쓰는 글자. 그러니까 다자하고 타자하고 의자가 서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요 글자는 음역 글자가 많았어요. 앞에서도 한번 살펴봤었죠? 써드려요? 요 글자가 음역하는 글자 써드려요? 써주세요. 앞에서 했기 때문에 빼놓고 넘어가려고 하다가 지금 혹시나 해가지고 많잖아요. 하라비 조자, 조상 조자, 조세 조자, 돌 조자, 또 조로 쓰인 글자가 뭐가 있어요? 옛날에는 안 보고도 다 줄줄줄 썼는데 지금은 다 기억이 안 난다니까. 짤 조자, 조직을 뜻하는 짤 조자예요. 그 다음에 거칠 조자, 정확하다 이거죠. 거칠 조자. 그 다음에 험할 조자. 그 사람하고 나하고 접조했다 이게 그동안에. 할 때 쓰이는 글자인데 조상조, 조세조, 벼가 조세하고 관련돼 있으면 힘력자들부터 해가지고 돌조, 실로 짠다고 해서 짤조, 조직이요. 도정이 덜 된 쌀 관련돼서 거칠조, 그 다음에 언덕이 달라붙어 가지고 험할 조자예요. 차가 되고 여기서 차예요. 차가 되고 차가 조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는 저로 쓰이는 글자도 있죠. 차가 저 여기 물을 막는다고 해서 막을 자자예요. 저지할 때 쓰는 글자죠. 그 다음에 말로써 상대를 저주한다고 해서 저주할 자자. 저주할 자자예요. 그 다음에 씹을 저자예요. 저작 활동할 때 쓰는 글자예요. 저작. 뭔가를 깊이 음미하는 걸 또 음미하는 것도 저작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누이저자, 소저 뭐 할 때 쓰는 누이저자. 그 다음에 엿볼저자예요. 원숭이저자, 엿볼저자. 그렇죠. 저격할 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등창저자. 병과 관련돼서 등창저. 한적병 할 때 쓰는 거죠. 또는 나무로 만든 상자와 관련 문서가 담긴 상자와 관련돼서 조사를 샀죠. 이런 글자들이 처음부터 다 유기적인 관계를 묻고 있어요. 마늘 다자가 또차 속에 또차의 형태 속에 고기 덩어리가 겹쳐져 있는 모양인데 그 속에 고기 덩어리가 두 개가 겹쳐진 데서 나온 글자는 마늘 다자고
그 다음에 그걸 빼놓은 형태, 고기 덩어리가 없이 빼놓은 형태예요. 빼놓은 형태에서 나온 글자는 우리 도마 위에 고기가 쌓여 있는데 도마와 관련되는 글자인데 고기가 쌓이고 또 쓴다고 해서 또 차자고 중차되어 때 쓰인 글자고 그 다음에 고기살의 무늬만 이렇게 바깥으로 빼가지고 이루어진 글자가 도마조자가 있어요. 도마조자 조상지어 뭐 할 때 쓰는 도마조자 도마조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형태에서 정의화된 글자가 마땅 글자인데 이 고기를 쌓아놓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이 고기를 쌓는 것이 이제 도적은 형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도적이요, 도적. 불천인 제사 같은 데에서 생고기를 갖다가 맨 밑에는 뭘 넣는다고요? 물고기. 물에서 사는 고기. 가운데는 뭘 넣는다고요? 육고기, 땅 위를 가는 거. 그 다음에 맨 위에는 하늘나라의 날고기. 이런 세 개를 갖다가 이렇게 도적을 해요. 도적. 그걸 한꺼번에 쌓는다고요? 한꺼번에 쌓는 거예요. 지금 불천지제사 같은 데서.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데 이거 생것이요 그런데요. 익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사를 지내가지고 그 불천지제사면 조상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집안에 훌륭한 분 제사니까. 그럼 그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생고기. 알아서 이제 집에 가서 요리해 먹으려고. 그 도적온 고기는 저 제사의 마지막에 이거 뭐라고 있어요? 음복. 음복을 하라고 나눠준다니까요. 복이 깃든 음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생고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마지막에 저 제사 지낼 때 축을 쓰면 마지막에 상향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상향인데 흠향을 한데 피냄새를 흠향하라는 얘기. 지금 살아있는 피냄새를. 익은 고기는 냄새가 안 나잖아. 그 사람들이 귀신들이 돌아가신 분이 귀신인데 귀신한테 제물을 바치는데 피냄새가 확실히 나게끔 해서 제사를 지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간에 뭐 그렇게 제사를 지는 거니 후손들이 마땅한 도리라고 해서 이 마땅하다 있던 길을 졌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 말씀 원자가 같으면 말은 말인데 옳은 말이에요 이게. 옳은 자에 또 다른 옳은 자가 또 다른 글자가 있지만 이것도 옳다는 뜻의 글자예요. 너구나 우리 두 나라 간에 우위를 다진다. 우위를 다진다 할 때 쓰인 글자. 정의를 다진다 뭐 할 때 쓰인 글자가 이 글자를 써요. 그래서 이 꽤 많은 글자가 지금 서로 관련이 있어요. 마늘 따자, 또 차자, 어를 마땅한 어자, 마늘 따자가 음역하는 글자는 옹기리자, 사찰치자, 또 차자가 음역하는 글자는 조상조, 조세조, 돌조, 짤조, 거칠조, 험할조, 막을조, 저주할조, 씹을조, 누이조, 엿불조, 등창조, 조사할사, 그 다음에 마땅한 어자와 관련되는 글자, 오를 글자인데 전부 다 한 가족이 되는 글자예요. 줄줄이 사탕처럼 엮어서 배워야 될 글자예요. 근데 요 세 글자가 요 또차자와 마늘 따자와 마땅한 글자 이 세 글자가 관련되는 글자는 전부 다 부숫자예요. 지금 부숫자. 부숫자가 다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 부숫자만 제대로 해놓으면은 이 모든 글자를 다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앞에서도 한 번 했어요. 사실은 이 글자 설명 한 번 했는데 이제 자꾸 복습을 해야 되니까요. 복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복습했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길게 할 생각 안 했는데 길게 해버렸네 이거요. 자,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많다라는 여기 이 많다라는 마늘 따자에 때맞춤이라는 뜻이 있는데 스님 혹시 용례가 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휘로서 용례는 없는 것 같아요. 문장 속에서나 볼 수 있고. 예. 자,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예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대골 글자네요.
두 개의 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일단 분석을 해보면 두 개의 자소로 분석이 되는데 문문자고 하나는 뭐 숨막힐 걸, 숨찰 걸 또는 콜록거릴 걸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인데 제가 쓰는 최근에 쓰는 책에는 숨찰 걸로 사전에는 상기골이라고 되어 있어요. 상기골. 상기골인데 상기가 뭐냐면은 일상자에다 기운기자예요. 이 상기라는 것이 위로 치밀어 오르는 기혈이 장기에 있는 기혈이 머리 위로 치밀어 오르는 증세를 말하는데 병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병이 이제 숨이 차는 증세가 있어. 그래서 숨찰골이라고 해요. 이게 요 뜻을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게 병의 일종이기 때문에요. 몸에 있는 기혈이 머리 위로 치밀어 오르는 증세이기 때문에 병의 증세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병들 역자를 붙여서 이렇게도 쓰기도 해요. 이렇게요. 이렇게. 이게 상기골자죠. 우리가 상기골자. 이것도 상기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상기가 몸에 있는 기혈이 머리 위로 치밀어 오르서 숨이 차는 증세와 관련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숨찰골로 이렇게 표기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상기 또는 숨차다의 뜻을 지니게 되는 이유가 이게 이제 문문자는 뭐 설명 안 해도 잘 알 거이고요. 양쪽 문자 두 개를 갖다가 표현한 거이고요. 이걸 때는 다시 두 개의 자수로 나눠져 이렇게 두 개의 자수. 두 개의 자수로 나오는데 자, 요것은 무슨 자냐면요. 거스를 역이라는 거죠. 거스를 역.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글자가 있는데 거스를 역자가 있는데 하신 분이 계실 텐데 그 글자가 바로 이 글자 아닌데 첫받침이 달라붙은가? 이 글자의 본자예요. 그러니까 이 글자의 본자가 이 글자예요. 후대로 오면서 그 뜻을 좀 더 분명히 색받침이 달라붙은 거예요. 같은 거스를 역자예요. 같은 거스를 역자인데 이 거스를 역자가 어떻게 해서 이러냐면 정상적으로 서 있는 사람이요. 정상적으로 서 있는 사람이 거꾸로 뒤집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은 이 사람은 거꾸로 해. 거스른 방향으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바로 이 형태예요. 이 글자의 고문자가 바로 이제 사람이 거꾸로 뒤집어진 형태 이렇게요. 그것이 소전에 와가지고 소전에 와서 이 혀가 여기에 가있던 혀가 하나 더 추가되고요. 쭉 이렇게 내려오고 팔의 형태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거기서 정의화된 글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그런데 후대로 오면서요. 그 뜻을 좀 더 분명해서 사람의 몸의 형태가 정상의 형태에서 거스르는데 행동도 거스른다고 보면서 행동과 관련돼 가지고 행동과 관련될 때 이는 반드시 이 글자가 들어붙어요. 그 글자가 반쪽 길이죠. 그리고 길을 움직여 가는 발이요. 몸의 동작이 이제 거스른다는 의미까지 이제 추가가 된 거예요. 이 몸의 형태가 거스르는 형태인데 몸의 동작도 거스른다는 의미를 각진하게 되면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길과 발이 이렇게 추가되는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글자 가운데 앞사람을 뒷사람이 이렇게 쫓아가는데 그걸 그대로 정해서 이렇게 시정 후대로 오면서 어떻게 돼? 길과 발이 이렇게 추가되는 것처럼. 그러네? 그래서 이 글자도 이렇게 쓸 수 있는 글자 이렇게 해요. 근데 오늘날 그걸 붙여서 해요. 이것과 이것을 붙이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쓰는 것 뿐이에요. 이 글자와 이 글자가 같은 글자인 거 같은 글자.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쓰이고 요거 두 글자가 합쳐져 가지고 간략화돼서 이런 이 글자가 바로 이 글자 아니요? 요 글자로 쓰이지 않고 그걸 나눠서 그대로 오늘날 그대로 쓰고 있는데 이것은 합쳐져 가지고요. 요것은 길과 발이 합쳐져 가지고 책받침이 이렇게 그런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요 글자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처럼 이 글자도 이 글자를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거스르다 거꾸로 뒤집어진 사람 관련돼서 거스르다 관련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요 글자는 하품이란 글자죠. 하품이란 글자. 옛날 글자로 보면 사람이 있는데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형태예요. 이 그림이 아니고 문자이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람이 있고 입을 크게 벌리는 형태. 그 형태가 그대로 오면서 오늘날 글자로 정형화 된 거죠. 일상생활에서 입을 크게 벌리는 형태는 몸에 뭐가 부족할 때 생긴다고요? 산소가 부족할 때 생긴다고 했죠? 산소가 부족할 때. 우리가 저 100m 달리기 하고 나면은 빨리 뛰면서 산소를 많이 소비를 해요. 그래서 뛰고 나면 어떻게 되면 큰 숨을 막 몰아쉬잖아요. 몸에 산소가 필요하니까 그만큼 산소를 많이 받아들이기 위한 동작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밀폐된 공간이 많은 사람이 뭐 이렇게 공부를 한다거나 독서실 같은 경우죠. 도서관 같은데 또는 기차한 이런데 오랫동안 있으면은 그 공간 속에 사람은 많은데 공간 속에 산소가 자꾸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몸에서 받아들일 산소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돼요? 산소를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연스러운 동작이 일어나는데 그게 하품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하품이 잠이 와서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잠이 온 것은 그 결과적인 상황이지 원인이 아니야. 원인은 산소가 부족해서고 그런 상태에서 오래 있으면 머리가 멍해지면서 산소가 부족하니까 머리가 원활하지 안 들어가니까 잠이 오는 거지 이제. 근데 잠이 오는 걸 원인으로 생각해. 잠이 오니까 하품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몸에 산소가 부족하다는 것을 옛날 사람들이 인식을 했는지 부족하다 뜻이 있어요. 부족하다. 그래서 남의 부족한 점을 잡는 걸 흠을 잡는다. 뭐 할 때 쓰는 흠이 바로 이거예요. 흠집, 결흠, 뭐 할 때 쓰는 흠이 바로 이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렇게 단독으로는 이 글자 자체가 그렇게는 쓰이는데 이 글자가 어떤 글자에 달라붙을 때는 얘기했어요. 하품이 입을 크게 벌려서 일어난 동작이기 때문에 이 글자가 달라붙은 글자들은 전부 다 뜻이 못 관련된다. 입을 크게 벌리는 동작 관련돼. 그래서 그런 동작으로 입을 크게 벌려서 먹는데 입을 크게 벌려서 먹는다고 해서 마시름. 그 다음에 뭐예요? 입을 나를 꽂히게 굴 때 입을 구는 군데 입을 크게 벌려서 토한다고 해서 구토할 때 쓰는 토할구. 또는 입을 크게 벌려서 노래한다고 해서 이게 오를 가짜 두 개를 썼는데 가는 가는데 입을 크게 벌려서 노래 부른다고 해서 노래가. 그렇죠. 기는 긴데 그 기자가 긴데 입을 크게 벌려서 과장을 내서 상대를 속인다고 해서 사기치다 할 때 쓰는 속일 기자. 무뚝뚝한 사기꾼 없다고 어느 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속이기 위해서 입을 크게 벌려서 과장을 해야 돼.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입을 크게 벌려야 돼. 토하기 위해서 입을 크게 벌려. 마시기 위해서 입을 크게 벌려. 그러니까 그런 데 쓰이는 글자. 그냥 이 글자를 알기 전에 뭔지 알아야 될 글자가 이 글자가 부수자잖아요. 어떤 글자 하품문자가 달라붙으면 다 입을 크게 벌려서 일어난 동작과 관련된 뜻이라는 걸 알아두라는 얘기죠. 근데 자 거듭거듭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렇다면은 그 하품문자와 거스를 역자가 어떻게 해서 숨찰 것자인지 이거 입을 크게 벌리면서 숨을 쉬어야 되는데 그 반대 상황이 이루어진 거야 지금. 거스른다는 거 반대적 의미잖아요. 근데 입을 크게 벌려서 숨을 못 쉬는 상황인 거야 지금 이게. 그래서 숨차다 이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하품문자가 이런 글자에서 보듯 입을 크게 벌린 동작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근데 거기에 거스르다 반대의 의미가 덧붙여져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입을 크게 벌려서 숨을 못 쉬는 상황과 관련되어 있고 그게 숨차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리고 그런 병과 관련된 상기예요 상기. 자, 이 숨찰고자 이해가 되죠? 네. 이해가 안 돼도 어쩔 수 없고. 옛날에 쿨럭거리고 버리라고. 예? 쿨럭거리고 버리라고. 예, 그렇죠. 쿨룩거릴 꼴. 근데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 숨찰 꼴, 뭐 쿨룩거릴 꼴,
또는 뭐요? 뭐 그랬는데 최근에는 순찰골로 바꿔서 표기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조금 전에. 사전마다 조금씩 표기가 달라. 그러다 보니까 이 사전을 참고했다가 글 쓸 때에 텍스트를 하나 정해놓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텍스트를 해놓고 그 책에 있는 거 그대로 갖다 쓰다가 텍스트가 바뀔 수가 있어. 그럼 이제 바뀌면 또 거기에 따라서 뜻이 조금씩 좀 바뀌죠. 그러니까 똑같은 글자를 놓고도 어떨 때는 경치경, 어떨 때는 벽경, 뭐 이런 식으로 표기하잖아. 그러니 근데 이걸 나라에서 정해주면은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나라에서 대표 자원을 정해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글자 하나를 넣고 이렇게도 표기하고 이렇게도 표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몇 개인이나 어떤 단체가 한 것은 있어요. 단체가 대표 자원으로 만들어 놓은 건 있는데 그게 정식적으로요,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사람 모두가 쓰게끔 돼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대표 자원이 없다고 봐야 되죠. 자, 그런데 이 승찰 글자가요,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을 위해서 이제 음의 역할을 하는 글자예요. 음의 역할을 글자를 살펴보는데 그 글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그 글자가 이 글자나 이 글자예요. 이 글자부터 설명드려보는데 이게 언덕 한자가 더 추가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게 언덕한이라는 글자 아니에요? 돌출되어 나온 언덕 관련돼 가지고 이 뜻이 언덕 관련인데 언덕에서 이런 벼랑 같은 언덕에서 돌을 갖다가 파내는 거예요. 지금 돌. 저 아프리카 사람들을 보면 언덕 절개면에서 금 같은 거 이렇게 막 흙 같은 거 파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물에다 일어 가지고요. 금이 무거우니까 나중에 물에다 일다 보면 금가루만 남죠. 뭐 그런 장면을 테러볼 수 있는데 이 돌 여기에 있는 벽면에 있는 돌을 갖다가 발굴해내는 것 같다, 발석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 글자가 설매자는 발석이라고 표현됐어요. 발석. 돌을 캐내는 것, 발석녀라 이렇게. 돌 캐내는 상황과 관련돼 있어요. 지금 사실은 언덕에서 돌을 파내는 상황인데, 근데 후대로 오면서 돌 파내는 상황과는 상관없이 이 글자의 의미 그것을 뜻하는 것과 통하는 의미였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돌 파내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것을 지칭하는 그 글자. 우리가 키 모양에서 나온 까부르는 키 모양에서 나온 글자가 이 글자인데 이걸 키기라고 하지 않고 오늘날 극이라고 한 것처럼 기나 걸 이런 글자들이 그것을 지칭하는 의미가 통했던 의미였던 거예요. 옛날에. 그러다 보니까 자기 뜻과는 상관없이 그걸 하고 있어요. 그걸 하고 있고, 요 글자는 문이 달라붙어 가지고요. 문이 달라가지고 이 문이 대궐문 관련인데 사실은 대궐문이 이렇게 있으면요, 그 옆에 누대가 이렇게 있고 거기에 막루가 이렇게 집이요. 막루는 누각이요, 누각. 막루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나라에다 법령 같은 걸 여기다가 게시를 해놓고 그런 곳이에요. 근데 바로 대궐문 옆에 있는 막루를 갖다가 피하는 글자 이게 원래. 그런데 호재로면서 대궐문과 관련돼 있잖아요, 이 막루가. 그래서 대궐문의 뜻을 지니게 되고, 대궐문 골은 순자글자가 음역하고요. 거기서 대궐이라는 뜻이 나오면서 오늘날 대궐골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궐 아주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비다 그런 뜻도 있고요. 뭐 골석재판 뭐 이럴 때 쓰는 글자죠. 보궐선거 뭐 이럴 때서 쓰이는 글자가 이 글자 아니에요? 요 글자는 대궐할 때 쓰이는 글자이기도 하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골석재판, 보궐선거 이럴 때 쓰이는 글자고 따져보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음역하는 글자가 요 글자가 음역하는 글자가 요 글자가 쓰이지는 어이가 요 글자는 없어요. 오늘날 이 글자가 익히 쓰이지는 우리가 일상 언어 생활 속에서 이 글자가 달라붙어가지고 익히 쓰이는 말이 없어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딱 100년 전. 그러니까 우리가 2023년이니까 100년 전이면 1923년이라고 봐야겠죠. 그 이전, 그러니까 1920년 전에는 그녀를 갖다가 뭐라고 불렀냐면 걸자.
딱 100년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걸자나 권력, 그녀는 권력 이렇게 불렸어요. 그러니까 딱 100년 전에는 이 글자가 쓰여졌던 거야. 걸자, 권력 이런 말로. 그러다가 그 시대에 활동했던 소설가 가운데 춘사 김동인이나 또는 춘원 이광수가 소설에다가 걸자 권려를 갖다가 그 또는 그녀로 표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걸자 권려라는 말이 없어지고 오늘날은 그 그녀라는 표기를 쓰는데 하여튼간 100년 전 이전에는 이 글자가 걸자 권려로 쓰였기 때문에 그때는 필요했던 글자야. 근데 오늘날은 필요 없어.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교육용한테 1800제 이 글자는 배당이 돼 있고 이 글자는 쓰임 많은데 배당이 안 돼 있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네. 이런 어처구니. 그러니까 제가 계속 하는 말이 우리나라 사람한테 한자 교육은 국어의 70%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국어 교육을 위한 한자 교육이 돼야 되지 한문을 위한 한자 교육이 되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는데 대학교 수학능력 시험 올해 40만 명이 봤는데 국어 시험 다 봐요. 그럼 국어 문제 보면 어려운 한자어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나와. 한문 보는 사람은 1000명, 1400명 정도밖에 안 돼. 40만 명을 위한 한자 교육이 돼야 되느냐 아니면 1400명을 위한 한자 교육이 돼야 되냐. 답이 나왔잖아요. 그거를 근데 이것이 교육용한테 1800개 들어갔던 것은 한문을 위해서 이게 배당되어 있는 거예요. 1800개. 그게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서서 저는 힘이 없으니까 그러면 못했는데 제가 교육부 장관이 되면 당장 이걸 바꿀 거예요. 국어 교육용 한자로 바꿔야 돼. 한문 교육용을. 어쨌든 간에 그나마 근데 위로가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요 글자가 교육용 한자에 안 들어가고 요 글자가 교육용 1800개 들어가 있는데 이 글자가 그나마 유한이 되는 건 뭐냐? 요 글자가 음역하는 글자를 인식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글자들이죠. 날뛸 글자라든지 뭐죠? 일어날 글자인가? 네. 갑자기 생각을 하니까 이게 뭐 전염병이 창궐했다.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잖아요. 창궐하다 할 때 쓰는 날뛸 글자예요. 전염병이 지금 날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잡아가고 있지만요. 그 다음에 이것을 발로 딛고 일어난다고 해서 일어날 글자인데 걸기대 뭐 할 때 쓴 글자예요. 일어나서 물러가라 한다 이거죠. 근데 요런 데서 그나마 음의 역할로 쓰이는 글자이기 때문에 그걸 인식하기 위해서 알아두는 정도의 필요성이 있긴 하지만은 어휘로서 쓰이면 이게 단연코 많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교육용한테는 이것과 이것이 교환이 돼야 돼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교환이 돼도 이 글자가 음이 고리라는 건 이 글자를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이 글자를 통해서. 비록 그 글자 형태로 쓰이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 글자의 위안이 바로 음의 역할을 한다는 건데 저 글자를 가지고도 이 글자의 음을 인식할 수 있으니까 이건 당연히 바꿔줘야 된다 이거예요. 저를 밀어주세요. 제가 바꿔버릴 테니까. 그냥 그건 농이죠 그냥. 자, 이렇게 해서 대골글자와 관련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예요. 시간 좀 볼까요? 55분. 어떻게 해요? 한 글자 더 보실까요? 여기 휴식처예요? 예.